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퇴 뜻을 굳힌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요. 사퇴 의견을 이렇게 밝혔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조금 전에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선임한 만큼 오늘 전국위원회 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안건도 의결된 만큼 이제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막말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 채용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회의장에서 보다가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이 되면서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내로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기도 했었죠. 마침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근식 교수님, 예. 예상됐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 전환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됐고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절차적으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예상이 됐던 만큼 오늘 아마 비대위 절차가 구성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수순에 따라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윤핵관의 맏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 강릉 외갓집에 갈 때마다 같은 동네에 살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살았다.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정작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힘이 되지 못하고 뭔가 방해가 됐던 것은 아닌지 이런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제 정치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 경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정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같이 힘을 합쳤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 경선 기간 동안 이른바 이마빌딩에 있는 경선 캠프에서도 종합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그 내부의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전략, 그다음에 모든 조직 이런 것들을 챙겼던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국민의힘의 정식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도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역할들을 좀 중심적인 입장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선대위가 정식 꾸려진 다음에 선대위 종합 상황지원본부장이라고 해서 사무총장직을 겸임하면서 실제로 선대위의 모든 것들을 좀 챙겼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인수위가 꾸려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인수위가 꾸려진 상황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장재현 의원이 대통령 당선 비서실장을 맡은 기간에 이 원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원내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당정 관계를 뒷받침해왔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경선 과정, 그다음에 후보 과정, 선거 과정, 그리고 당선인 과정에서 주위에서 가장 가깝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후에 이른바 원만한 당정 관계 그리고 원만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는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은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진로, 미래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둡다는 이야기도 나올 법하고요. 아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만큼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에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당대표에 대한 그 의지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7월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 이후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중징계 이후 사태를 이른바 당대표의 거리 상황이 아니고 사고 상황으로 규정을 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장제원 당시 윤핵관 중에 핵심 한 축은 비대위로 빨리 가자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결이 좀 달랐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하고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놨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그래야만 원내대표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주위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른바 이제 당대표로서의 의지는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처가 좀 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윤핵관 퇴진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 정서에서 가장 큰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또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신뢰관계가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다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새롭게 신뢰를 주면서 끌어서 같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이 당의 혼란과 위기를 확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당내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일로 관측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오는 19일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희 거취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총회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당원 대의기구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퇴장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정치 전면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 국회 원내 협상 상대였는데 이제 새로운 협상 상대를 만나게 됐다. 어떠한 상대가 나오느냐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정기국회 지금 시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예산 심사를 이제 12월 2일까지인가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뭐 세법 등의 이제 그 법안들 그리고 민생 입법들 해야 되는데요. 뭐 갑자기 이제 협상 파트너가 이제 또 변경이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뭐랄까 서로를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지난 권성동 대표가 이제 3번의 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의 그 문자가 노출되면서 네. 뭐 당의 혼란에 큰 책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정 관계에서도 신뢰를 하기 어려운 원내대표가 되거나 또는 여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작부터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당에 뭐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태의 변에서 자신은 뭐 자신의 거취보다는 아무튼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그때 네. 규정해 왔기 때문에 뭐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태의 변이 결국은 후임 당대표의 어떤 또 컨셉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다음 원내대표로서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사실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냥 원내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를 안 붙이고. 뭐 전자를 붙이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안에서도 결을 좀 달리했다.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 예. 뭐 야망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당대표를 하겠다는 처음에 분명한 것은 당대표 직무 대행. 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 사고인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하고 비상 상황이 됐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단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화를 했는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김정재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 직무 대행 그때 의원들은 비대위로 바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김정재 의원도 이제 이준석 대표 표현에 하면 윤핵관 호소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또 제가 알기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준석 대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결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윤핵관의 한 그룹은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같이 타협할 수 없다. 조기에 일찍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네. 강경하게 일관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밀어붙였던 것이고 징계 이후에 비대위로 바로 밀어붙였던 그리고 것이고 전당대회로 가서 맞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네. 조기에 선출하고 대표를 그냥 제도적으로 예. 없애는 것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또 제가 듣기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문제에서부터 징계가 너무 성급하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나왔을 때도 애초에 이른바 강경한 윤핵관 쪽에서 주장했던 조속한 비대위로의 전환과 당대표 축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최고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결국은 또 이 체리따봉 문자 파동 이후에 본인의 실책으로 본인의 실책이고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나는 참 공교롭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역설적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강경한 힘이 빠졌- 흐름에 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물론 14일에 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공적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나 지금 대통령실에 단 한 사람도 인사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어떤 고약한 네이밍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하거나 정치의 수준 자체를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고 또 분열적인 그런 의미가 더 씌워지는 그런 퇴행적인 이제 정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핵관 네이밍이 좀 고약한 냄새가 있다.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고 나는 불쾌하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정진석 새로운 비대위원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우크라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정치한다고 가장 먼저 비판하고 나섰던 정치인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고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맞섰었죠. 뭐 육모 방망이 사진도 올리고 말이죠. 자,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제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수감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잖아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위부답 이후로는 어떤 언급을 공사석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 이준석 대표가 그 당 개정안과 이제 또 임명안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난데없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글을 하나 올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저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의 젊은 작가들에게 오늘 오전에 물어봤는데 정말 이런 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밈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저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강아지가 멀뚱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다음 아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 이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최이배 전 비대위원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뭐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뭐 큰 어떤 뭐 역할이랄까 이런 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게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즉 이미 한 번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다가 가처분으로 지금 무산이 되고 또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다시 또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 역시 지금 가처분을 간다고 했을 때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가처분을 인정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번 비대위 역시 또 직무정지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런 말을 이제 건넌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국민의 힘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개라는 동물을 이제 등장시킨 건 상당히 이제 이준석다운 상당히 이제 그 젊은이다운 어떤 창의로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번에 이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양두구육 아니었습니까? 네. 개고기 이야기가 워낙 많이 이야기돼서 누가 개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를 화면에 띄우면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사과 논란을 또 연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다중적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개사진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해석이 충분히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두 개인데 같은 개 사진입니다. 하나는 그걸 좀 확대한 게 밑에 있는 네. 건데 그래서 이게 앞에는 제가 볼 때 제 해석입니다만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이제 위에 하나 사진이라면 새로 등장하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또 하나의 사진으로 보고 같은 것이다, 똑같이 되풀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비대위 체제를 통한 어떤 이 당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 입장과 똑같이 일관되게 옳지 못하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게 이준석 대표다운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또 계속 누적됐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또 많은 당원들에게는 좀 더 많은 또 부정적인 또 이미지를 또 갖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반응들, 저런 대응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역시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네. 보수 정당 지지층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 네. 개사진을 자꾸 올리면서 말로도 개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뿐 아니라 보수 정당 집권 여당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직후부터 상당히 강한 설전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어요. 진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네?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만 뭐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선임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누가 봐도 비판적인 내용의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그동안 또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징계 정국에서도 침묵을 지키다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지난달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세이고 실세이고 싶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되게끔 한 거죠. 근데 거기와 연관지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선임됐을 때 돌고 돌아 또 윤핵관이냐 이런 비판이 네. 나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윤핵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나쁜 의미의
부정적 이미지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권성동, 장제원이 핵심이고 이철규 의원까지가 아마 윤핵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해서 이제 윤핵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 다르게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기자간담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 1대1로 문자드리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 어떤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직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오늘 했어요. 네. 저는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기존의 윤핵관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실에 7급, 9급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네. 사람들을 추천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뭐 거의 정권을 정권을 갖고 다루고 대통령실 초기 구성을 인사 구성을 책임졌다. 다 했던 예. 것이고 그 책임을 좀 묻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윤핵관의 그분들은 대통령께 텔레그램 직접 보내고 전화하고 요청하고 서로 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죠. 직거래를 하는 것인데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윤핵관이라는 같은 프레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네이밍을 하자면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윤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친윤계의 맏형이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말이죠. 연배 차이도 있고 정진석 부의장은 다선 의원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제1야당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죠. 이미 SNS를 통해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한 대립각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어떠한 설전이 있었는지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 자기 정치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직격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X가지를 논하나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냐. 지난 6월 9일에 스스로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지난해 8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상황이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부에서 온 주자들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당내 주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이준석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일 때입니다. 이때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려요.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이렇게 맞받아치죠.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돌고래는 아마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자는 거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니까 정진석 의원이 오바마의 좋은 글을 올렸을 뿐인데 참 딱합니다. 자, 여러분.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간의 정치적 노선과 견해가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윤핵관 호소인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영상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공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의 또 입당을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쳐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염원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예, 최배 전 비대위원이 영상 유심히 보셨는데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항상 그 대선 주자 옆에 그 카메라에 잘 노출되게 바짝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꼭 측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정진석 부의장의 저런 과거의 행보를 보니까 저는 뭐 카메라에 얼굴을 알리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길을 안내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입문의 그 초기에 그 안내자 역할을 제대로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거다라는 지금까지 어떤 시중의 그런 평가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선임은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 연휴 기간에 생각해 보겠다. 나는 지역 안배를 대단히 중시한다. 지난번 비대위원들은 전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원점에서 새롭게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 내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가처분 신청과 그 결정 여기까지도 지켜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연휴 끝나고 나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